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제가 이제 회사도 옮기고 집도 이사를 하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로드가 너무 많이 늦어졌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이제 다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이제 포트폴리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간격이 너무 길었는데, 자, 일단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26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제 취준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보니까 학원을 다녀야 할까 아니면은 독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막 찾아보기 시작을 해요. 어떤 학원이 좋을까? 아니면 독학이 과연 가능할까? 막 그런 의문도 생기고 질문도 올리고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막 글들도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해도 이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결심이 잘 안 서요. 근데 이제 졸업 후나 아니면은 이제 이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제 바로 취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간에 쫓기는 이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막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이게 맞는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막 고민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대학 동기는 어디 가서 뭐 했다더라 아니면 어디에서 취업해가지고 뭐 만들고 있다더라 하면서 다양한 얘기가 들려오면서 마음은 굉장히 급해져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은 독학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왠지 내 의지력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더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학원을 선택하자니 이제 진짜 좋은 학원 아니면 나한테 맞는 학원을 찾는 것도 좀 왠지 무섭고 좀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심이 이제 두 가지에서 굉장히 안 쓰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이런 뻔한 답보다는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과거로 돌아간 저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학원을 가더라도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닌 거하고는 좀 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학원에서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포포를 만들어서 이제 취업을 시키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 타이트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초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사람은 같은 시간 내에 훨씬 나은 포폴이나 훨씬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되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걸 공부하면서 동시에 포폴도 만들어야 되니까 정신이 이제 하나도 없죠. 그래서 독학 기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둔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고 이대로 나 혼자 포폴까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학원을 안 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학원 가서 정리를 하면은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겠는데 하면 그때 학원을 가는 선택이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를 크게 해보기 전에 한번 이제 찍어 먹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졸업작품에서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를 내는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비전공자인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해요. 네,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꾸준히 한 길로 뚜벅뚜벅 안 쉬고 계속 가는 친구들이 나중에 진짜 잘 되는 걸 많이 봐서 지금 막 주변의 상대들하고 막 비교하고 그러는 거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뚜벅뚜벅 자기 길을 나가면 됩니다. 자, 독학으로 포포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제 독학으로 할 때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학원에서는 뭐를 해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고 이렇게 길을 정해주는데 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포포를 시작돼야 되는데 전편에서 다뤘던 주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완성된 긴 한 편보다는 단편적이지만 퀄리티와 디자인에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쓴 좀 완성도가 높은 짧은 쇼츠가 더 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시리즈 또는 뭐 텐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 어떤 UI와 UX와 그 다음에 화면 뭐 이런 형태의 영상들이나 제품 프로모션 영상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그때 또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포폴도 거기 맞춰 나가는 추세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 벤치마킹해서 내 포폴로 만드는 과정은 진짜 너무 험난하고 힘든 일입니다. 처음부터 엄두가 잘 안 나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혼자 하기에는 진도도 안 나가고 작업 시간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뭐 학원 가서 배워서 만들더라도 이게 온전히 내 퍼포먼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면 한두 개 만드는데 이제 한 달 휙 지나가는 걸 많이들 겪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많이들 겪게 되시겠죠. 그래서 초보가 하기에는 이제 버거운 작업이기도 하고 지루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작업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포폴은 즐겁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업이 즐겁고 재미있지 않으면은 너무 견디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즐겁게 작업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터득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지쳐야 되니까. 자, 그럼 재미있고 즐겁게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자, 첫 목표부터 작게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한 장짜리 느낌 좋은 거 하나로 시작을 하세요. 소재를 하나 정하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좀 쉽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한 걸로. 뭐 이를테면은 바위나 돌멩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소재를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뭐 바위나 돌멩이 같은 건 퀵셀 메가스캔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게. 그래서 하나 긁어오시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모델링 소스를 하나 구해오시든지 어떻게 하나만 딱 정해서 가져오세요. 저는 이제 유리 질감을 좋아해서 앱스트랙트한 느낌 내는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올려놓고 톤을 잡고 한 장 한 장 렌더링 해가면서 기록으로 남겨요. 근데 이때 뭐 레퍼런스도 좀 많이 보고 참고도 많이 하고, 최대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어려운 효과 없이 단순하게 그냥 톤앤매너라고 하죠. 그 단순하지만 느낌 좋은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 보고 살짝 움직여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단순한 하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거기서 또 조금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가미를 해서 살짝 좀 바꿔서 렌더링을 해보고, 살짝 바꿔서 모션을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같은 거를 계속해서 퀄리티 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재 하나만 끝까지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내가 그 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 장면에 대한 디자인의 노하우가 쌓여서 깊이가 좀 깊어져요. 그래서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긴 장편의 어떤 완성된 하나의 광고 영상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조금씩 깊이가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퀄리티의 수준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되게 단순한 객체이긴 하지만 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 매일매일 개량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작업 방식이 바뀌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보면은 비엔스 같은 데 들어가면 와 하는 작업들 보면서 나 이제 언제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만 하게 되고, 그냥 넉넉히 보고 그냥 닫아버리고 이렇게 휘발되고 끝나는데, 이제 그렇게 좀 내가 뭔가 한 장면을 좀 깊이 파고들게 되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을 찾아서 내 거에 적용시키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레퍼런스를 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효능감이 제대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한 가지 소재만으로도 표현 잘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른 소재를 표현한 작품에서 아이디어와 디테일들을 뽑아올 수 있을 거고요. 이를테면 이제 내가 돌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유리라든지 아니면 칼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굉장히 이제 내 거랑 매칭이 잘 될 거 같은 거 장면을 가져와서 살짝 매칭을 시켜봐요. 그러면 이제 깊이가 깊어진 상황에서 퀄리티가 올라간 상황에서 다른 게 이제 사이드로 이제 점점 붙으면서 표현의 한계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이렇게 포포를 만드시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전에 작업한 장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렌더링에서 인스타나 뭐 그런 비엔스나 작업 계정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하나씩 올리세요. 이제 부끄럽거나 민망하거나 그런 건 다 사치니까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올리세요. 내가 그걸 다시 보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보면 깨달을 수 있게 자기 자신의 기록들을 일기같이 남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표현과 아이디어와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내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작업들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내 길이 보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쌓이고, 그렇게 이제 인스타나 비엔스의 그 발전 과정을 그대로 기록을 하면은 그 자체가 근면성실한 어떤 디자이너의 포폴이 돼가는 거고 내 기록이 돼가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인스타나 기타 이제 SNS가 가진 특성상 세상과의 연결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떤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걸 정리해 볼게요. 1. 주제는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내가 재미있는 걸로. 2. 주제를 정했으면은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그 주제의 표현력과 주제를 표현하는 테크닉을 늘리고. 3. 그걸 매개체로 더 넓은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디자인 역량을 늘려가세요. 4.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본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작업들 중 단 한 장면이라도 얼추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퀄리티를 한번 최대한 한번 올려보세요.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렇게 뽀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아름다운 장면을, 근사한 장면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는 게, 이게 간단한 거에 집중을 해서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의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매일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끝을 낼게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독학을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자,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에 앞에 앉으면 무조건 이걸 가장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날 작업했던 파일들을 쭉 다 열어놓고 이제 한 번씩 쓱 보고 그냥 렌더링 한번 뚝 걸어놓고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은 무조건 하세요. 그 다음에 딴 거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인터넷을 보든지 뭘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른 걸 하다가도 지나가다가 나도 한번 모르게 끄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본격적으로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어떤 불씨 같은 게 돼요. 그래서 항상 켜놓는 거, 요거는 반드시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